똑똑하고 말빨 좋으면 협상은 잘할 수 있어요. 계산과 교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득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서로 이익을 계산하는 걸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오죠. 너 나 떠보는 거니? 이렇게요. 오늘 설득에 필요한 핵심 무기를 장착하고 나면 세상 사는 게 훨씬 편해지고 내 편도 많아질 거예요. 심지어 말이 잘 안 통하는 상사나 부모님까지도 설득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하버드 정신의학 교수 다니엘 샤피로의 강의 일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샤피로 교수는 단 1분 30초 동안 부부의 대화를 관찰하면요, 10년 후에도 결혼을 지속하고 있을지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확도가 몇 %인지 아시나요? 30%, 50% 아닙니다. 무려 90%의 정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지속하는 부부는 대화에서 1대5의 비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비율일까요? 서로 다른 의견이 1, 공감하는 의견이 5의 비율일 때 결혼이 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는 부부는요, 다른 의견 1, 공감 의견 1, 즉 1대1 비율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을수록요, 결혼 생활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나 회사, 동호회, 가족 등등 사실 다 똑같습니다. 서로 이해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요, 애초에 설득의 계단 첫 번째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가 싫은데 설득의 기술이 무슨 소용입니까? 욕이나 얻어먹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설득을 못하는 사람은 놀랍도록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원리 원칙만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기분은 기분대로 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은가요? 원래 해주려고 했던 것도 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득의 첫 번째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소리 같지만 매우 실전적인 방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같이 똑같이 말을 하는 게요, 사람 좋으면 사준다 라는 말입니다. 라면 하나를 사도요, 재수없는 사람 가게는 안 가잖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손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정을 해주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를 가서요, 이 머리 새로 할 샵을 찾고 다닌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유명하다고 하는 원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미용실 가면 1년 정기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가입시킨답시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머리는 잘못 자른 것 같네요. 기초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커트해 놓으면 손질하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참고 그런 데 다녔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본인이 더 기술 좋다고 어필을 한 거겠죠. 하지만 결국 제가 들을 때는요, 예전에 당신이 선택한 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요, 근처에도 안 갔어요. 다음번엔 좀 다른 곳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첫 마디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커트를 시작할 때도요, 한마디 더 물어봐요. 하고 오신 스타일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 만족도도 높고 제품 같은 거 추천해도요, 그냥 사서 옵니다. 2년 넘게 여기만 가고 있어요. 사람한테 뭔가를 제안을 하고 싶으면 상대를 인정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것 좀 그만하시고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느꼈구나, 이걸 하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설득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인간은 한 번 인정을 해주면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 버릇만 나빠져,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일단 말이라도 인정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본인만 다 맞는 줄 아냐면 살면서 인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해서라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다 들어주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설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을 표현해보세요. 생각만 하면 효과 없습니다. 꼭 표현을 해보세요. 더불어 설득이라고 하면은 구미호처럼 상대를 홀려가지고요, 간만 그냥 쏙 빼먹는 그런 악랄한 기법으로 생각하니까 설득이 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구미호는요, 미녀로 변신하는 노력이라도 해요. 근데 나는 좋은 것만 다 얻고 상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설득을 하려니까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만일 보험을 팔려고 해도요, 어느 정도는요, 이 사람이 건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위험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도 한 번 안 나고 병도 안 걸려본 그런 건강한 체질로 산 사람한테 가서 이거 사주십시오 하면요, 당연히 구미가 안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 이전에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들이민다고 설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아느냐?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내가 말하기 편한 사람이면요, 안 물어봐도 다 알려줍니다. 이제 그만 좀 알려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억울한 일이나 뭐 아쉬운 거 있으면요,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철천지 원수 찾아가서요, 외나무 다리에서 호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정을 잘 해줘서 상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설득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요, 뭐 테러리스트나 협박범 설득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나 부모님, 뭐 회사 누구, 아니면 좀 어려워봤자요,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다 어느 정도 관계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낼 방법도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또 상대방 입에서 직접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게 필요해, 혹은 이런 건 질색이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요, 강요에 의한 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의사결정으로 고른 거야, 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요, 너 내가 하라는 거 해, 명령이야, 이러면 누가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요, 가족 중에 누가 완전 짠돌이에요. 이런 상황도 가벼운 설득이죠. 만일요, 삼촌이 진짜 짠돌이에요. 그러면 삼촌, 절약도 적당히 해야지, 에어컨 좀 켜. 이러면 절대 안 켭니다. 이번 여름 전체를 그냥 찜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얼음물 내 거 하나 타면서 같이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에어컨 키면서 얼음물 마시면 와, 잠깐만 켜도 하루 종일 시원할 것 같은데 삼촌 생각은 어때? 이러면요, 그래도 킬 확률 생기는 겁니다. 잠깐만 켠다고 하니까 짠돌이 정신도 지킬 수가 있고 물도 떠다 주니까 기분도 좋아요. 거기다가 나도 좀 더운데 켜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에어컨 작동 되는 겁니다. 주의점도 있어요. 너무 설설 기면서 비위를 맞춰주는 티가 나면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이놈 봐라, 내가 속나 봐라, 이러면서요,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생각이 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인정과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난 뒤에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기술들을 써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설득은 감정이 먼저 완성돼야 하고요, 그 뒤에 부수적인 근거로서 설명이 붙는 겁니다. 여기서 감정과 근거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 더 좋아요. 에어컨 켜면 시원해, 이걸 설명하는 것도요, 뭐 상대의 습도가 낮아지고 피부 표면 온도가 어쩌고 이런 말 하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에어컨 키면 오는 실제 이익, 쾌락들을 묘사를 해줘야 돼요. 가령 계곡바람 맞으면서 수박에 얼음 넣고 사이다 콸콸콸 부어가지고 화채 말아먹으면 그냥 머리가 띵하게 시원하잖아. 지금 에어컨 켜면 거의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삼촌한테 오감적인 묘사를 해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안 켜면 불이익을 묘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상상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1시간만 더 이렇게 있으면 땀이 장판에 흘러서 막 얼룩지고 끈적끈적해질 것 같아. 벌써 땀 냄새도 나네. 이따가 저녁 먹을 때 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우리가 설득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요, 구조적으로 어떤 요소를 놓고 심리학적인 기술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바로바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써먹는 일상적인 설득은 대부분 어떤 순간적인 상황이나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서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감정적인 소구, 감각에 대한 호소입니다. 근데 에어컨 그런 건요, 그냥 안 틀면 돼요. 하지만 살다 보면 부탁해야 하는 일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해도 되는데 더 좋은 건요,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진짜로 써먹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만일 제가 달리기 동호회를 만들고 싶은데 친구 중에 선수 출신이 있어요. 이 친구가 가입을 하면 진짜 좋은 거죠. 그러면 너 내 친구니까 무조건 가입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까지 내용 잘 들은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할 겁니다. 먼저는 평소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너가 선출이라 그런지 우리 중에 제일 건강하네. 확실히 달리는 폼이 다르네. 이런 말을 좀 해두는 거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요, 본인 자랑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잡담, 푸념을 또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평소에 뭐가 관심이 있고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듣다 보니까요, 요즘 영업 실적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선수 시절이 막 그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요즘 체력 관리 좀 하려는데 뭐 좋은 거 없니? 그러면 당연히 본인 선수 때 하던 운동 뭐 하라고 하겠죠. 이런 친구는요, 막 1시간씩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사실 달리기 동호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내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전문가는 아니잖아. 기초 훈련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줘. 그러면 또 본인 훈련법 막 이야기를 하겠죠. 다 듣고 나면 이제는 권해보는 겁니다. 전문가가 다르긴 하네. 혹시 동호회 만들면 가끔 초보자 특강 같은 거 조언 좀 해줄 수 있나? 그러면 본인 잘하는 걸로 요즘 떨어진 자존감도 채우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요, 가볍게 코칭만 해주면 되니까 솔깃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참여시키면서 직책도 주고 밥도 사주고 선생님, 코치님 소리도 듣고 하면요, 점점 마음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설득은요, 내가 꼭 필요한 류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도가 굉장히 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라고 나도 인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그냥 홀려가지고 털어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설득을 실패했어요. 상대가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너 나중에 보자, 후회할걸,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는 내가 제안한 게 필요가 없을 수 있지, 충분히 거부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깔고 가야 진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무리하게 설득을 하면요,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 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설득의 기초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걸 다니엘 샤피로 교수의 강의를 인용해서 말씀드렸고요. 설득할 때는 나에게 유리한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하는 게 좋다고 권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설득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내 요청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상대가 거부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설득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설득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설득해봤자 손해만 주는 인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사람 분별하는 방법까지 채널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